네, 준비된 후보 윤석열 후보의 선택은 희망의 선택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발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네, 전방 고체를 열망하는 여러분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나갈 윤석열 후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흥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양쪽에 계시니까 제가 오랜만에 도리도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산미시장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제 목이 좀 쉬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5년간의 이 민주당 정권 겪어보시고 어떻게 사실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부가 출범할 때 기대했던 거 실망이 많으셨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 지켜보니까 제가 또 정권 초반기에는 한 중반기까지 검사장으로 총장으로 사법기관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이 경제 사회 정책들 펴나가는 거 보니까 참 국민들 많이 힘드시겠다 싶더라고요. 네. 요새 뭐 국민들 그 열망이 정권 교체 이게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국민 열망이 높으니까 뭐 이거 물타기 하려고 도대체 5년 동안 뭐 하다가 선거 열흘 앞두고 정치 교체니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을 주인으로 이 공직자들이 머슴이 돼서 국민을 주인으로 잘 모시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뭐 국민들도 크게 관심 가지신 분도 있지만 뭐 대통령제니 뭐 이원 집정부 뭐 내각제니 이런 거에 우선해서 이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모든 임명직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제대로 모시는 게 민주주의 맞죠? 그저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국민이 더 잘 살지, 어느 게 국민에게 더 이익이 될지 모든 공직자들이 그런 거 생각하고 지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정말 좀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거 뭐
해방 이후 처음 본다 그러고, 저는 이제 올해 62인데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집값 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뛰면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또 퇴임하신 분들은 지역 건강보험료도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서민들, 또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아예 집 사는 거를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국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인가.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할 맛이 안 납니다. 그렇죠? 뭐 저출산 얘기하시는 분들은 주택을 장만해 줘야 가정도 꾸리고 한다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일할 맛이 나야 나라가 돌아가고 경제도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이 이렇게 천정부지여서, 아니 날아다니는 새도 지 집이 있는데, 아니 내가 고생해서 10년 15년 이렇게 고생해서 내 집 하나 번듯하게 내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해가지고 좀 가지고 있어야 가족들한테 이렇게 좀 아버지로서 좀 내세울 수도 있는데, 이 집 하나 장만 못한다면 살 맛이 나겠습니까? 일할 맛도 안 나고. 그러니까 뭐 남자든 여자든 결혼할 맛도 안 나요. 그리고 가정 꾸려서 애 키우고 우리 사회에 그래도 번듯하게 일가 친척 또 우리 주변 분들 보기에 내가 나다 이러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이게 큰 사회 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28번의 주택정책 바꾼 거는 다 쉬우고요. 이 민주당 정권에서는 국민들이 다 자기 집을 갖게 되면 보수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 할 때는 민주당 지지자가 되다가 자기 집이 생기면은 민주당을 이탈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유리한, 이거 책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위반한 김수현 씨가 쓴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에 이게 나와 있고요. 늘 민주당 사람들이 암암리에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의 출발이 바로 민주당의 집권과 이 집권 연장에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주택정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이 이 민간 부분에서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딱 아주 억누르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서 집을 팔고 싶은 사람한테도 집을 못 팔게 합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매매시장에.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죠. 이 집이라는 상품은 그 소고기나 이 초밥하고 다릅니다. 소고기나 초밥은 값이 싸면은 많이 사 먹죠. 가격이 오르면은 안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집이라는 거는 가격이 오를수록 더 살려고 하게 됩니다. 대출도 끼고 이래서,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오를 게 뻔하니까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달라들기 시작하면 스스로 막 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적절하게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집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 규제나 세제를 정부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집값 그렇게 많이 안 올랐죠? 저희 당은 집값 그렇게 뛰게 안 합니다. 왜냐? 국민들이 다 자기 집 살면은 우리들한테 유리하니까. 민주당에게 반대죠? 저희는 국민들이 전부 자가 보유자가 되면 민주당에서는 자기 지지층 떠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우리 지지층이 되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집값이 안 오르면 뭐 전세나 월세도 안 오르잖아요. 그죠? 세금도 안 오르고 또 건강보험료도 안 오르죠? 이 머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인인 국민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모시느냐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어느 게 유리하냐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제대로 된 머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슴은 무엇보다 깨끗해야 됩니다. 주인이 주는 월급이나 딱딱 받고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됩니다. 주인이 이 소 가져가서 팔아갖고 돈 만들어 와라 그러면 제일 비싸게 쳐주는 사람한테 팔아야지 뒷돈 주는 사람한테 싸게 팔면 안 되죠? 또 주인이 잔치 치러야 되는데 가서 소고기 한 20근 사오라 그러면은 제일 물건이 좋고 가격이 싼 데서 사야지 자기한테 뒷돈 주는 그런 데 가서 사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머슴이라고 하는 거는 부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 대장동 한 건만 딱 보십시오. 뭐 법칸이 뭐 백현동 이런 거는 하도 많아서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대장동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김만배 일당이 3억 5천만 원 들고 들어가서 8,500억을 그 일당이 뜯어 나왔습니다. 여기 시흥에서 3억 5천 가지고 좀 번듯한 아파트 살 수 있습니까? 이제 많이 올라서 어렵죠? 민주당에서 그 전에서는 살 수 있었는데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 이게 국민의 돈이고 시민의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차라리 이렇게 돈이 남으면은 그 우리 이재명 후보 좋아하는 기본주택 있잖아요. 임대주택 100만 채 지어서 어려운 주거 취약자 국민들께 공급한다는 거. 아니 그러면은 그 8,000몇백억 갖고 성남에 임대주택 좀 지어서 저도 과거에 성남검찰청에서 근무해봐서 압니다. 어려운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나 청년들 좀 싼 값에 들어가 살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거를 몇 명 업자한테 이 천문학적인 돈을 몰아줘야 됩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맞습니까? 그리고 이 8,500억이라는 돈이 몇 명 그 김만배 일당이 이거 다 먹었겠습니까? 저는 이 김만배 일당에게 배당된 이 돈 도대체 어떤 사람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 다 추적하고 자금 흐름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지로 정권 교체가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과 검찰 시스템이 바뀌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머슴은 정직해야 되는데
저 대장동 자기가 단군 이래 최대 추적이라고 자랑하면서 자기가 다 설계했다고 자랑했죠? 그런데 저게 작년 하반기에 문제가 되니까 실무 책임자인 그 유동규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이 다 김만배하고 짜고선 해먹은 거지 나는 아니다 이랬죠? 아니 도시 개발이라는 게 시장이 안 하면은 누가 합니까? 나머지는 다 손말 노릇하는 거지 결정은 다 시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김만배가 자기 뭐 대법원에 선거법 사건 무죄로 뒤집어 준다고 로비했다고 언론에 많이 난 사람이죠? 아니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 무슨 경기 도지사 관용 카드를 그렇게 뭐 초밥을 수십 인분씩 이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주구장창 이렇게 자기 전담 직원 부인한테 배치해가지고 해놓고 이것도 뭐라 그럽니까? 이 직원이 잘못 쓴 거라 그러죠? 아니 그 초밥 소고기를 직원이 먹었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는 창피해서라도 못하겠는데 이거 일반 공무원이면은 파면감입니다. 대통령은커녕 그 일반 공무원도 못 해먹습니다 이거. 그리고 보십시오. 이런 부정부패의 이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저 민주당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 깨끗하고 청렴한 모습들이면은 저런 사람을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겠습니까? 원래 부패한 사람은 부패한 사람 좋아합니다. 부패한 사람은 청렴한 사람 아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맞죠? 민주당에도 양식 있고 훌륭한 정치인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사회나 조직이나 이 못되고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선량하고 양심적인 사람 못살게 굴고 숨도 못 쉬게 합니다. 이 민주당에도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만든 그 사람들 다 지난 5년 국정을 말아먹고 농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부패가 아주 집단화, 조직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재명 후보가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라고 그랬죠? 그 위기, 우리 성남 시민이, 시흥 시민들이 만들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위기를 만들었다는 거는 사고를 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 쳤으면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 제가 지금 어려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죠? 그냥 상식을 말씀드리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할 것 없이 모든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는 국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게 만드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 제도 아닙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민주주의 하는 정당 맞습니까? 이제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시죠. 뭐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그냥 나라가 아주 멍듭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산민시장하고 이 주위에도 자영업자 우리 소상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노동자, 서민 위하는 정당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부자 정당이라고 그래요. 또 지들이. 그런데 지난 코로나 2년 어땠습니까? 우리 힘없는 서민들 관심 가졌습니까? 그냥 무자비하게 영업제한에 집합금지 막 걸어놓고 원래 정부가 이런 공공정책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 제한 걸면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상해 줬습니까? 이게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정부 상대로 소송 걸기도 어렵다고 나 몰라라 그러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리고 무슨 세금 가지고 국민재난지원금이라고 마치 자기들이 뭐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했죠. 법으로 보상해야 될 거 하라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작년 9월부터 출청 이걸 주장해 왔는데 듣는 척도 안 하고 저보고 포퓰리즘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선거가 다가오니까 급하긴 급했는지 14조짜리 선심성 예산안을 우리 당에 통보도 안 하고 새벽에 예결위에서 날치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년부터 이거 보상하려면 최소 50조는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재정 많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방역정책이 너무 엉터리였다는 게 드러나니까 보상보다는 시에 베푸는 지원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한 3조 보태드리고 17조로 우리 당에서도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는 시켜줬는데 저희가 정부를 맡게 되면 헌법과 법을 정확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또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선거 앞두고 300만원씩 주는 거 다 여러분 세금이지 자기들 부정부패해서 숨겨놓은 돈 꺼내주는 거 아니니까 받아서 쓰시고 투표는 바로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머슴이라는 거는 주인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면 안 되죠? 5년 동안 뭐 했다고 정치 교체한다고 대선 열흘 앞두고 떠들었죠? 이런 사람 교체하는 게 정치 교체 아닙니까? 이 바로 주인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도 모르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교체하는 게 정치 교체 맞죠? 이거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 사람들. 이거 머슴이 갖춰야 될 덕목을 하나도 안 갖춘 그런 사람들인데 이거 이제 갈아치워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머슴들한테 한 번 더 집안을 맡겼다가는 복간이 거덜납니다. 이제 이 사람들 뭐 부자들한테 세금 왕창 뜯어가지고 공공사업 벌려서 경기 부양 시킨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데 정말 몰라도 무식해도 너무 유분수입니다.
그때는요, 대공황으로 은행도 망하고 기업도 다 망해서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정부에서 나눠주는 피죽 먹고 연명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기업 돈 많습니다. 은행에도 돈 많고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투자할 여력 많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재정으로 세금 걷어서 할 일은 도로와 철도 이런 거 촘촘히 깔고 아이들 교육시설 제대로 만들고 또 병원이 부족하면 이것도 공공병원 만들 거 없어요. 우리나라 민간병원도 다 공공성이 있는 사실상의 공공병원입니다. 이 정책 수가만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병원들 다 잘 돌아가고 이 코로나니 이런 거 제대로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감염병에 대비해서 음압병실 만들어 놓고 또 분리응급실 만들어 놓고 치료는 안 하더라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인력도 구해서 대기해 놓으면 그 비용을 차라리 재정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병원의 이 병실이요, OECD에서도 아주 손꼽게 많습니다. 이거 공공병원이라는 거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건데 그런 데서 운영하면 다 적자납니다. 세금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하려면은 건강보험기금에 재정을 좀 보충을 해주고 이런 공공정책 수가 잘 만들어 놓으면 민간병원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기업이 못하는 꼭 정부가 해야 될 거를 잘 해놓으면은 기업들이 돈 싸들고 이 시흥에도 들어오고 안양에도 가고 다 부산에도 가고 광주도 다 갑니다. 이 정부가 철지난 그 옛날 몇십 년 된 그놈의 운동권 이념에 빠져가지고 바보 같은 짓 안 하면요 기업들이 외국에다가 뭐하러 이렇게 공장을 차리겠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이 시흥 공단에도 공장들 많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많아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소위 9988이라고 그래서 기업 숫자는 99%, 또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전체 88%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중에 딱 12%만 대기업에서 일합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기업이 더 근로조건이 좋죠? 대기업 오는 사람들이 이 정부가 자꾸 그 이념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니까 다 싸가지고 나가는 거고 또 여기다가 판을 안 벌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업이 커져야 적어도 우리나라 노동자의 한 30% 이상은 대기업에 근무를 해야 전체 노동자의 여건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저 입으로만 노동자 외친다고 노동자 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강성노조가 대변해주는 노동자가 한 4% 됩니다, 전체. 그런데 이 정부는 그 강성노조를 전위대로 내세워서 정권 쟁취하고 집권 연장하고 또 뭐 수틀리면 민중총 걸기 해가지고 막 폭력을 또 씁니다. 자기들이 쓰는 폭력은 이거는 저항권의 행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깡패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노동자 위하는 게 아닙니다. 노동자를 위하려면 노동자의 일터를 정부가 잘 원만하게 굴러가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어거지 이념에서 좀 벗어나서 전 세계에 잘 사는 나라가 어떻게 국정이 운영되고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는지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데도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공직자가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제대로 국민을 모시는 모습이 돼야 하는 것도 상식이고,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다 같이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아니,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어디 근무하는 사람은 연공제로 해서 월급을 한 몇 배 더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하청업체에서 월급을 덜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사내 하청 파견으로 해갖고 굳은 일은 더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주인과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강제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업의 생산성이 점점 올라가야, 그리고 이런 강성노조의 억지를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이렇게 해서 정치 권력이 이 사람들하고 손잡아서는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이런 강성노조가 좀 누그러드는 겁니다. 이거를 뭐 경찰력으로 막 무력으로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자기들은 또 막 폭력을 씁니다. 그러나 국가가 폭력을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건 국민들께서 이런 강성노조의 이 억지를, 이거를 두둔하고 여기와 정치 동업하는 세력을 좀 표로서 심판해 주셔야 우리 많은 노동자들이 균등하고 공정하게 같은 일 하면 같은 보상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대통령! 우리 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이제 선거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지난 5년간의 이 민주당 정권이 머슴들이 주인 행세하는 거 보고 정말 속이 상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다 여기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 끈을 같이 단단히 잡겠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이 나라를 억지가 아니라 상식이 돌아가는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대통령!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다 모시고 가서 투표해 주십시오. 엊그제 코로나 확진자 투표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죠?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셔서 이 정권이 교체되면 그 경위가 대장동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와 함께 다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시민 여러분, 투표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이깁니다. 대통령!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이 응원, 여러분의 이 함성
잊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께서 정부를 맡겨주시면 여러분의 정직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에 질서 유지를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경찰 관계자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안의 울진, 강릉의 산불이 아주 심각합니다. 다 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 산불 진화에 정말 목숨 걸고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관과 산림청 당국자들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시흥시민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시흥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주인이